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는구나. 너희들이 경기체가를 배워가듯이. 난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줄 몰랐는데 이렇게 문명의 이기와 멀어져 있다니. 오늘 반드시 버즈를 사가지고 내가 창피해요. 그래도 너희들이 착한 사람들이라 이걸 나쁘게 보지 않고. 그죠? 자, 경기체가를 배울 건데 경기체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려가요랑 꼭 대조를 시켜서 공부해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중요하기는 고려가요가 한 1000만 배 더 중요하지만 이게 또 알아두긴 알아둬야 됩니다. 고려가요가 누가 불렀던 노래예요? 형님. 그죠? 경기체가는 누가 불렀어요? 귀족층. 알겠어요? 그래서 보면 형성 과정에 보면은 고려중업의 무신정권이 들어서는 새롭게 등장한 동그라미 신흥사 내부. 자, 근데 얘들아, 무인 세력들이 집권을 했을 당시에 그러면 문인들은 당연히 두 갈래로 나눠졌겠죠. 몰락한 문인과 그 다음에 어떻게 무신 세력하고 잘 결탁해가지고 살아남은 문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뽐내거나 행락적인 생활들을 드러내기 위해 창작한. 중요합니다. 형식상 특징 중요해요. 어떤 게 중요하냐면 뭐와의 유사성이 두드러지냐면은 고려가요와의 유사성을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려가요와의 유사성. 고려가요의 형식상 특징 뭐였니? 이러지마, 무서워. 369, 369. 그건 뭐였어? 시조. 이건 뭐야? 오뚜기. 3분 카레. 3분 해주세요. 기억나니? 3. 음보. 외워야 돼. 분연체. 분절체도 된다고 했어요. 절도 나눠져 있고 연도 나눠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외워놓고 3음보. 알겠니? 자, 고려가요와의 유사점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얘도 몇 음보? 3음보. 얘도 뭐야? 분절체, 분연체. 아니? 알겠니? 그 다음에 얘 후렴구 있니 없니? 심지어 후렴구 공통적이에요? 맞아요? 네, 공통점. 얘도 3분우야. 여러 개의 연이나 장이 모여서 한 편의 노래를 이루는 분연체고요. 각 연은 6행으로, 이거 말 되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6행은 전대절은 뭐냐면 앞에 있는 커다란 덩어리 이런 뜻이야. 전대절. 후소절은 뭐야? 뒤에 오는 작은 덩어리.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몇 줄? 얘가 4개고 얘가 2줄.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4줄로 되어 있고 얘가 2줄로 되어 있습니다. 3음보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시적 대상의 별표 나열이 많아. 나열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로 써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귀족의 노래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자어가 엄청 많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시긴 하는데 어쨌든 나열법, 그의 시적 대상이 나열되어 있어. 그 다음에 중간, 연의 중간과 끝부분에 위 경기 어떠한 있고 라는 후렴구가 붙는데 이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위 경기 어떠한 있고가 뭐냐면 이러한 풍경, 이러한 광경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 사실 그거는 물어본다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속에 뭐야? 장난 아니지? 뭐야? 장난 아니지? 대박이지? 이런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건 뭐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답정 넣어지, 답정 넣어. 무슨 법이에요? 서리법을 통해서 감탄하는 거야. 감탄하는 거 우리 뭐라 그래? 영탄법을 쓰고 있는 거지. 서리를 통한 감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후렴구의 특성은 동일해요. 시적 대상을 막 나열해낸 다음에 중간과 끝부분에 위 광경이 어떻습니까?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의 형태를 띠면서 장난 아니지? 대박이지? 이런 말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내용상 특징 보겠습니다. 선비들의 학식과 체험, 경치, 기상 등을 제재로 삼아 대상을 나열하고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물건이면 물건 이런 거를 막 나열한 다음에 장난 아니지? 이런 거. 알겠지? 네가 이제 갤럭시 버즈를 막 시리즈만 5개를 내는 다음에 이것도 있고 버즈 프로도 있고 아이팟도 있고 장난 아니지? 이런 거라고. 뭐겠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선생님이 아까 농담처럼 국어 몬스터 별곡 만들고 싶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학식을 네? 자랑하고 싶은 거지. 우리
우리 그 국어몬스터에는 서연이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지원이도 있고 예린이도 있고 막 이런 거. 지우도 있고 막 이거 하고 싶은 거야. 각각 잘하는 거 하나씩 말해봐. 고려가 하면 지우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한가 하면 또 예린이고 뭐 이런 거. 그거야. 되게 웃겨.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되게 웃기다니까. 그래서 경기체가 고려가 비교하는 거 잘 나오고요. 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단 하나의 작품. 경기체감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이거 마음이 좀 편안하죠? 아니야? 말 걸지 마. 네? 이해가 안 가요. 뭐라고?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죠. 이런 글을 쓸 일이 없죠, 여러분이. 그리고 제일 문제는 뭐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그냥 다 한자예요.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는 규칙성만 확인하면 돼요.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이거 만약에 뭐 내신에 나온다 그러면 외워야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이걸 다 외워야 된다 그러면 미치는 거야. 외우는 거 아니야. 자, 해볼게요. 한림별고, 지은이가 뭐냐면, 한림제유라는 건 뭐냐면, 한림이라는 한림학사라는 지금으로 치면 무슨 학원이나 아카데미나 무슨 대학에 소속한 제유 모든 학생들, 모든 유생들 이런 뜻이야. 걔네들이 같이 지은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국어몬스터하고 국어몬스터 재원생들 이렇게 써놓은 거야. 뭐가 어려워 이게? 근데 너무 국문별곡 해놓고 국어몬스터 재원생들 이렇게 써놓은 거랑 똑같은 거라고. 한림학사라는 곳에 다니고 있는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유생들이 같이 쓴 노래라는 거야. 자, 이제 구조를 볼게요. 원순문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 앞부분에 사람 이름. 뒤에 뭐야? 그 사람이 글. 그 사람이 쓴 글. 알겠니?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원순문. 알겠니? 인노시. 공로사립. 이렇게 되는 거야. 어렵니? 근데 이게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은 원순을 뭐냐면 중국어 발음이 원음에 가깝게 적었던 그 당시의 풍속 때문에 그 풍토 때문에 그런 거지. 원순이야 원순. 유원순. 알겠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자 봐봐. 유원순이 쓴 글. 알겠니? 예린이가 쓴 편지. 예린서간. 뭐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얘 누구야? 선생님도 보세요, 이거. 인노. 이인노. 이인노가 쓴 뭐? 시. 알겠어? 그럼 얘네들이 다 어디 다니는 애들이야? 한림 학사에 다니는 애들이야. 알겠니? 그 학원에 다니는 애들이라고. 그 대학에 다니는 애들이라고. 뭐가 어렵냐고. 얘는 누구야? 공로라는 애야, 공로. 이게 무슨 공로더라? 이공로. 이공로 같다. 이공로. 사람 이름이야? 사료 별려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알아? 이게 뭐라고 돼? 별렴.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렵지? 그러니까 알고 외울 필요도 없어. 원순, 유원순이 쓴 문장, 그 다음에 이인노가 쓴 시, 이공로가 쓴 사료 별렴문, 그 다음에 이정현, 비나님, 상훈주 필은 사람 이름이야. 얘 이정원. 얘는 한림이라는 게 약간 이제 뭐 학생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뭐냐면 한림 진화라는 애. 딘. 왜 그러지? 진화라는 애랑 이정원이라는 애가 쓴 상운, 주필, 쌍운이라는 쌍운. 여러분 운이 뭔지 아세요? 라임이야 라임. 영어로 치면 랩으로 치면은 끝부분에 뭐가 붙이지네. 유사한 음운을 나열하지. 그치? 그럼 예를 들어봐. 나 내부 잘 못해가지고. 한숨, 그 다음에 깊은 한숨 다음에 뭐 있어? 깊은 한숨 다음에 뭐 있어? 그런 거 있잖아. 뭐요? 아니, 왜? 내 같은 거 할 때, 그거, 쇼미더머니 같은 거 할 때, 뭐 하던데? 끝나게 다 똑같은 말로 끝나게 하던데? 라인? 라인 넣잖아. 하나도 몰라지네? 신세대 아니네. 나? 버즈만 뭐 알지 뭐. 이런 개념이야. 쌍운이면 운이 뭐냐면 그 위치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운율을 말하는 거죠. 가운, 두운, 요운 들어봤어요? 네,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주필이 뭐냐면 이게 달릴 주야. 이거 이렇게 정확히 몰라도 돼. 준데 이게 뭐야? 붓이 덥지? 지금. 붓이 뭐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옷을 두껍게 입고 와. 살이 없어서 그래, 살이 없어가지고.
붓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 달린다고. 그럼 붓이 달린다는 건 뭐야? 거침없이 써내려간다는 얘기야. 무슨 뜻이야? 진짜 잘 쓴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쌍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 아까 말한 라임을 두 개를 지켜가면서 막 다 붓이 달리듯이 막 거침없이 써내려간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썼다는 얘기지 뭐 쉽게 말하면. 어디서 라인이 있어요? 네? 라인이 어디 있어요? 아 여긴 없지. 얘네가 쓴 글이 그렇다는 얘기. 예를 들면 뭐 이게 끝날 때 뭐 인으로 끝나고 인으로 끝나고 얘네 이거 한자 시간에 안 배우는 뭐 신으로 끝나고 이런 식으로 유사한 의문으로 끝을 맺으면 이런 걸 가분이라고 하는데 한시가 보통 이걸 잘 지키거든요. 아무튼 안 중요해. 쉽게 말하면 그런 라임을 잘 살려서 붓이 막 날아갈 정도로 현란하게 잘 쓴 글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잘 썼다고. 알겠니? 붓이 내달리러 가는 붓이 막 달려가는 것처럼 그냥 바로바로 막 지원된다는 거야. 되게 잘한다는 얘기지, 그치? 잘 쓴다고 그 얘기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퉁기 대책 퉁기 놀래지 마. 유충기야. 알겠니? 왜 그렇다고? 한자를 중국식 원음에 가깝게 쓰려는 의도가 이렇게 있었던 거야. 나중에 배워 보일 때. 유충기의 대책문. 그 다음에 광군경위는 민광군의 사람 이름이야. 다 민광군 샘물 앞에는 사람 이름 뒤에. 그 다음에 이 경이 뭐냐면 경의 뜻이란 얘기니까 경서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맹자, 공자, 대학, 소학 이런 거 들어왔지. 그죠? 그러한 스테디셀러들, 베스트셀러들, 명작들을 해석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경은 놀라지 마. 김양경이야. 김양경의 시와 부. 얘도 다 뭐 글의 종류죠. 끝! 외워야 돼? 해석할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여기까지는 그럼 뭐야? 우리 학원에 장난 아닌 인재들이 대박 이렇게 많이 돼. 각자 이렇게 잘하는 게 많은 거야. 얘는 무슨 말씀이세요? 그치? 얘는 뭘 잘하고, 얘는 뭘 잘하고, 얘는 뭘 잘하고. 우리 학원에 향가 하면은 우리가 또 지원이라는 애가 있어. 지원 향가. 이렇게 써놓은 거야. 지원 향가. 그치? 그 다음에 유탁 IT 뭐 이렇게. 유탁 IT. 얼리 어답터 이렇게 써놓은 거야. 알겠지?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 써주세요. 지금 여기까지는 뭘 써놓은 거냐면 문인들의 이 학원 소속의 명문장을 아까 뭐 한다고 그랬어? 경기체가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 나열했잖아. 그치? 나열해. 그런 다음에 중간쯤에 뭐 한다고 했냐면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뭐 한다고 그랬지? 영탄, 감탄한다, 과시한다, 자랑한다 그랬어요. 과연 그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는 뭐냐면 위 동그라미 칠게요. 위. 영어 아니야. 위는 감탄이야.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고 감탄. 와 이런 거야. 시당경. 자, 시당이 뭐냐면 시험장이야. 시험장. 시험장이 뭐니? 과거. 자, 요거는 뭐뭐의. 안 보여요, 쓰는 거. 이거 안 보여? 뭐뭐의. 자, 이건 과거 시험장을 말하는 거고. 시장이야. 시험장. 저걸 보고 시험장이요. 이거는 뭐뭐의. 이거 시험장인데 어떻게 하냐고요? 설명 주잖아요. 그 문제도 그렇고 네? 실제 시험도 다 줘. 일단 수능은 줘요. 수능은 주고 내신은 수업을 배우잖아요. 시험 시간에 배우잖아.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안 줄 수도 있지. 가르쳐 줬으니까. 알겠죠? 근데 이거 시험 잘 안 내요. 경기 어떠냐? 경치, 자, 동그라미. 이 풍경, 이 상황, 기 어떠하니고 그것이 어떠합니까? 자, 기 어떠하니고 그것이 어떠합니까? 물어보고 있지만 뭐다? 물어보고 있지만 감탄한다. 장난 아니지? 우리 학원 애들 장난 아니지? 우리가 진할림이야. 우리가 한림 학사들이야. 이런 얘기야. 알겠니? 자, 그러면서 역 동그라미 칠게요. 역. 얘는요, 이게 노래로 불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앞곡 용어다 정리해놓으면 돼요. 그냥 앞곡의 용어예요. 앞곡의 용어. 무시해도 돼요.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금학사의 옥심문생, 금학사의 옥심문생. 반복했어. 하나만 해석하면 돼. 알겠지? 공간 있는 데서 해줄게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학사는 티처. 알겠니? 티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은 금의라는 티처야. 금이라는 금이라는 사람의 문생이 뭐냐면 문화생이에요. 문화생. 여러분 문화생 들어봤지? 특히 이제 뭐 문학에서 많이 그렇게 하는데 뭐냐면 그 선생님 밑에 들어가서 배우는 걸 문화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생을 말한 거고, 옥순이 뭐냐면 죽순인데 니네는 이걸 잘 모를 거야. 죽순이 대나무 순이잖아요. 이게요. 니네 우후죽순 들어봤지? 헉, 처음 들어? 비 온 뒤에 막 많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다는 얘기야. 알겠니? 엄청 많은 거야. 우후죽순이 많으면 막 여기저기 막 생겨나는 거 우후죽순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죽순이 번식력이 엄청 좋고 되게 많이 생긴대요. 그럼 옥이라는 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치. 이거 귀한 애들. 똘똘한 아주 스마트한 인재들을 말하는 거고, 근데 그게 한두 명이야? 겁나 많대 이런 얘기. 알겠니? 다시 정리해볼게요. 금이라는, 그러니까 선생님도 여기서 하면 이제 이성경이라는 사람 밑에 옥신문생. 하나하나 다 잘해. 다 똑똑해. 아주 근데 한두 명이 아니야. 이렇게 되고 싶어. 됐다고 생각해 나는 이미. 우리 만들어줬다 그랬지. 우리 국어원 지금도 짧은 시간 안에 난 됐다고 생각해. 옥신문생. 이해됐지? 자, 금이라는 그러한 선생님의 밑에 옥같이 귀한 똘똘하고 아주 스마트한 인재들이 아주 그냥 죽순처럼 드글드글드글한 거야. 알겠니? 그러면서 봐봐. 위는 아까 뭐라고? 다시 나를 포함해서 몇 분이 있고가 무슨 말이겠어? 몇 명이겠습니까? 몇 명입니까? 뭐야? 이거 질문하는 거야? How many people do you have야? 아니지. 이거 그치. 결국 뭐야? 겁나 많아요. 장난 아니에요. 우리 학원 짱이에요. 이런 뜻이야. 동탄에서 국어몬스터 똘똘한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야. 니네가 지금 날 포함해서 몇 명이겠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지금 이거 왜 지었어? 자랑하려고 지은 거야. 뭘 자랑하려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 학문적 소양 이런 것들을 막 뽐내려고 쓰는 거야. 그게 경기체가의 창작 목적이라고 얘기했고 너무 잘 드러나죠. 문학성 따위는 없어요. 비유적 표현 뭐 이런 거 상징 이런 게 없어요. 그치? 그냥 우리 학원엔 누구 다니는데 얘는 뭘 잘하고 쟤는 뭘 잘하고 쟤는 뭘 잘해. 장난 아니지? 여기 있잖아. 인재가 한두 명이 아니야. 날 포함해서 몇 명이, 야, 얘 몇 명이니 도대체? 장난 아니지?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낼 게 없는 거죠. 문학성이 없기 때문에. 알겠어? 그럼 첫 번째 뭐야? 문화생. 명문장을 딱 나열한 다음에 문화생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칭찬하는 거야. 괜찮은 거야. 자랑. 그럼 여기서 느껴지는 여러분 정서. 뭐가 느껴져? 자아도취. 자아도취.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하나 더 플러스. 그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여러분. 학파라고 학파. 내 밑에 내 세가 확장되는 거. 알겠니? 그러면 내 밑에 우리 학원이 커진다는 건 무슨 뜻이야? 똘똘한 애들이 여기 엄청 많이 다닌다는 거잖아. 그치? 그걸 자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력을 확장, 어떤 세력을 과시하는 거지. 그치? 그런 애들 진짜 많다, 이렇게. 이게 다야. 내가 이걸 천천히 설명해주는 니네가 이거를 막 빨리 나가면 절대 이해를 못하기 때문인데 내용이 없어, 별게. 이해됐죠? 뭐만 확인하면 돼요? 사람 이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쓴 글을 나열하고, 보이세요? 그 경기 키드가의 특징이에요. 그죠? 나열하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위 경기 어떠하니까는 후렴구를 이용해서 뭐야?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감탄, 자랑하는 거, 드러내고 있어. 그죠? 그 다음에 2장의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2장의 내용, 그 다음에 8장에 뚝 떨어져서 8장에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8장만 1, 2장과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아. 지금 조금 덜 무섭지? 강한시와 장르자 한류인집, 니드집, 난디집, 찝찝찝찝 거리고 있지? 해보자. 똑같아.
당셔, 한셔. 당나라책, 한나라책. 황당하니? 한의셔, 그럼 한나라, 한의셔, 한국책, 일본책, 그런 거. 알겠니? 당나라, 당나라 책. 한나라 책. 놀랬니? 장로, 장자, 노자. 알겠니? 장자, 노자. 자, 그 다음에 한유 문집이라는 건 뭐냐면 한유와 유정원의 문집이에요. 그래서 한유의 문집, 유정원의 문집. 그 다음에 이건 한유의 문집. 한유의 문집, 유정원의 문집.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200 알아요? 중국의 시선이라고 불리는 시의 선, 신선이다. 그 다음에 두보. 두보 알죠? 신성. 그죠? 이태백은 시선. 200 이태백 같은 말이고요. 두보는 신성. 그래서 시의 성. 별이다, 별. 두 분이 아주 그냥 대단한 분인데. 아무튼 양대산맥인데 이 두 분들의 시집. 두보의 200의 시집. 이부에게 시집, 두보의 시집. 어이가 없지. 알겠지? 다시. 당나라책, 한나라책. 장자노자. 한유의 문집, 유정원의 문집. 200의 시집, 두보의 시집. 알겠지? 고민했던 게 이상이죠. 자, 그 다음에 난대의 문집. 그 다음에 백낙편집은 백거리, 백거리. 얘도 백거리라는 사람의 똑같은 거지 뭐. 백거리의 집. 난대. 이게 이름이 얘인데 나도 이름을 헷갈리겠다. 난대. 난대의 문집. 일단 문집이에요. 끝. 그 다음에 모시상셔. 시경과 서경. 그 다음에 주역, 춘추 들어봤죠? 주역이랑 춘추. 들어봤죠? 주역이랑 춘추. 외우지 마. 다행이지. 그지? 그 다음에 주대래기는 이게 대대래와 소대래를 합쳐서. 몰라도 돼. 진짜 몰라도 된다, 얘들아. 결국 뭐야? 얘도 뭘 나열한 거야? 명저. 이 저자를 말하는 거예요. 명저, 명저자. 거기다가 명서. 뭐 있어? 나열했어. 자, 이걸 해놓고 뭐 하는 거야? 근데 잘 봐? 이거는 이 한림학사 애들이 아니야. 다 뭐야? 중국의 위대한 학자들이야. 그치? 그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잘 보세요, 이제. 위, 주, 조처, 내, 외옷, 겸, 어때요? 자, 위 아까 뭐랬니? 주는 뭐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해설이에요, 해설. 각주 들어봤지, 각주. 어떤 책에 대한 해설이 있는 거야. 그럼 위에 있는 이 중국의 명서들은 어려운 책들이니까 밑에 뭐가 있어, 주? 해설이 있단 말이에요. 해설부터요. 그렇지. 해설까지 모두를 다 외우는 거야. 옛날엔 그랬잖아. 그 옛날 진짜 신기하잖아. 그거 다 외우잖아. 수학은 이제 다 맞췄으니 그건 다 외웠다는 뜻이야. 수학을 다 맞췄다니. 왜 외우는지도 모르겠지만 진짜 외웠어. 자, 그것까지 다 어떻게 했어? 다 외우는 거야. 외운 뭐뭐의 외운 경기 어떠하니고 이 경기 어떠하니고 이 상태 어떠니 대박이지 이런 얘기도. 서리를 토한 명사. 장난 아니지. 우리 그런 애들이야. 이거 알겠니? 문학성이라고는 1도 없지. 자, 계속 뭐 이게 하나만 웃기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잘 봐. 역. 아까 뭐라 그랬지? 역. 그래, 이건 악뮤를 맞추기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음악 용어예요, 그냥. 첨가하는 악곡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야? 대평강기라는 거는 뭐냐면 중국 송나라 시대에 간영된 모든 총서야. 그게 몇 권이래? 몇 권이래? 자, 이거는 중국 송나라 시대. 쉽게 말하면 명서라고 보면 되지 뭐. 그 시대의 명서가 몇 권이게, 서연아? 몇 권이래? 읽어봐. 400여 권. 그게 몇 권이야? 400여 권. 반복이야. 중국 송나라 시대의 명서 400여 권을 영남, 열람이야, 열람. 니네 열람 들어봤지, 열람.
살펴본다는 거야. 열람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그것을 열람하는 이 모습 어떠냐 이거지. 자, 그러니까 결국 뭐야 여기서는 야 장난 아니지. 이 중국의 명서, 이 명서들 이거 알아? 니네 이거 다 아니? 알고는 있니? 당나라 책, 한나라 책, 장자노자 이런 거? 나 이거 다 어떻게 써? 주석까지 다 외워. 알겠니? 그 뜻이야. 그러니까 이건 학식을 과시하는 거야. 그지? 뿐만 아니라 니네 혹시 그거 아니? 대평강기 송나라 때 꼭 읽어야 지식인들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되는 400권을 나 어떻게 하고 있어? 두루두루 살펴보고 있어. 나 몇 권 읽었어? 생각하니까 보지 말고. 이거 뭐 하는 거야? 나 장난 아니지? 독서력을 과시하는 거야. 자, 전기체가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제가 앞에 말씀드렸고 그 내용이 아주 충실하죠. 그죠? 신흥사대부들은 뭐야? 학식을 자랑하고 싶은 애들이란 말이야. 누구하고 차별화되고 싶어. 무민하고 차별화되고 싶잖아. 나만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잖아. 그게 바로 뭐야? 학식. 재밌죠? 재밌지 않아요? 웃기지 않아요? 이런 글을 썼다는 것 자체가? 철이 없었죠. 이런 글을 썼다는 것 자체가. 재수없죠? 문학생과는 거리가 없어요. 사실적이고 구체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교술적이라고 얘기해요. 교술이라는 건 물론 교훈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어떤 문학적인 개념보다는 사실적이고 되게 구체적인 것들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교술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술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8장은 내용상 중요하다기보다는 1, 2장과는 성격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제 다뤄야 되는 장으로 뽑힙니다. 그래서 1, 2, 8장이 보통 수업 시간에도 이걸 많이 하고 출제가 돼도 1, 2, 8장은 벗어나지 않아요. 여태까지 벗어난 적은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갑니다. 8장은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당당당. 신선치 않죠? 당당당. 당당당당당. 당당당인데 뒤에 당수자 조형 나누기 미치겠네. 그치? 근데 이것도 별거 아니야. 당당당은 놀라죠 얘들아. 글자 수 맞추려고 쓴 거야. 근데 아무거나 쓰는 것보다는 뒤에 바로 오는 얘랑 음악성을 높이기 위해서 같은 단자를 반복한 겁니다. 음수율 맞추려고 한 겁니다. 음수율이 뭐지? 그 정도는 알아야지. 뭘로써 음률을 형성하는 거 음수율이라고 하지? 예, 글자. 당수자는 호두나무였죠. 밑에 있지? 조협은 뭐냐면 쥐엄 남기야. 남기 놀라지 마, 남기. 자, 이렇게 쓰자. 뭐의. 이거는 얘들아 중학교 수준에서는 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이제 중세국어를 배우고 나면 고2에서는 이거를 문법적으로 설명을 하긴 해요. 히읗 종성체현 들어본 적 있나? 이걸 여기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지. 기역 복용체현 이런 거 들어봤니? 이건 쉽게 설명하면 히읗 종성체현이랑 유사한데 얘들아 참고만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자, 얘들아 있잖아. 수 더하기 닭을 하면 우리가 수 닭이 아니라 수 탁이 돼. 그치? 그치? 왜 이런 거야? 그치? 암탉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문적으로 설명을 할 때 발생학적으로 이 수라는 단어 뒤에는 사실 히읗이 숨어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단독으로 쓰일 때는 그냥 수라고 되지만 뒤에 어떤 효과가 어떤 적용을 했을 때 이름이 생각이 거센 소리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이게 튀어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 수돼지 아니고 수돼지거든요. 암돼지 아니고 암돼지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우리가 히읗 종성체현, 복용체현 이런 표현을 쓰는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나중에 외우면 나중에 외우면 되고 지금 괜히 알면 골치 아파. 이런 것처럼 이게 원래 나무야, 나무. 나무도 원래 이렇게 생겼었다 뭐 이런 거야 대충. 그냥 이게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괜히 이거 지금 할 필요는 없어요. 나무. 아무것도 아니야. 당당당은 음수율을 맞추려고 하는 거고 당추자하고 조형나무, 나무란 얘기야. 알겠니? 무슨 나무? 호두나무랑 쥐엄나무를 어떻게 한대? 홍실로, 홍글위, 매요이다. 홍글위 뭐래? 홍글위? 헝글이 아니고 홍글위?
뭐라고 돼 있어? 그네. 알겠니? 그러면 나무에다가 붉은 실로 뭐를 매겠대요? 그네를 맨대요. 자, 아까 뭐라 그러냐면 경기체가는 학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고도 쓰고 그 다음에 그들이 즐기던 문화, 풍류, 풍속을 자랑하려고도 쓴다고 했어. 자, 이 마지막에 바로 학식이 아닌 그 풍류와 풍속을 자랑하려고 쓴 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냐면 그네가 주인공이에요. 자, 그네는 뭐냐? 얘들아, 혁오시라를 뭔지 모르겠지만 미로시라는 알겠지? 미로시라는 모르겠어. 그네를 갖다 뭐 하겠어? 미르라는 거야. 그럼 혁오시라는 뭘까? 계속이면 어떻게 돼? 계속이면 어떻게 해야 돼? 당겼다가 밀어야 되잖아, 그네는. 그지? 혁오시라는 당기시라는 거잖아. 이 정도 센스로 맞출 수 있죠. 당기고. 이거는 밀고. 당기고, 밀고, 경소년아, 경소년, 정시소년을 가진 소년인가 봐. 누굴까? 정서? 아, 소년이 아닌데? 정시. 동생이요. 네 동생? 그러면 정시소년을 가진 소년인데, 자, 나를 당기고 밀어주세요. 그랬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위, 네, 간호인데 남, 갈시에라. 자, 니을시에라 외우는 사람, 기억나는 사람? 천재. 자, 이거 아는 사람? 몰라요? 리을시에라? 아이스크림 쿠폰. 다들이 고개를 다 들어. 갑자기. 리을시에라 몰라요? 뭐뭐 할까 두렵다잖아요. 이러니까 공부를 좀 하세요, 평상시에. 이거 고전시가 기본 어휘에 나와요. 알겠죠? 뭐뭐 할까 두렵다. 그러면 위는 아까 뭐였니? 위. 아, 그지? 내가 가는데 남이 갈까봐 두렵다라는 얘기야. 그지?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지금 뭐 하고서 나는? 그네를 타고 있어, 그지? 그네를 타고 있는데 내가 가는데 남 갈까봐 두렵다는 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죠. 하나는 일단 부딪힐까봐 두려운 거야. 내가 두렵네. 부딪힐까봐. 이렇게 되는 거야. 부딪힐까봐 두려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어떤 마음이 숨어 있을까? 봐봐. 그네를 탔어. 어떤 심리가 있어? 니네 그런 거 없니? 옆에 누가 있어? 더 어떻게 하고 싶어? 그래서 더 높이 가고 싶지? 그런 거 없어? 남을 쓰레기야? 무섭잖아요. 아, 무서워. 무서운데 저기까지 왜 가봐, 이러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꼭 뭐 그네랑 한다기보다는 그네뿐만 아니라, 자, 남이 나보다 더 높은 경지에 오를까봐. 두렵다. 저는 성비들도 그래 타고 배웠어요. 네? 성비들이랑 그래 타고 배웠어요. 뭐 제가 다 조사해본 건 아니지만 여인들이 많이 타긴 많이 탔죠. 어린 아이들은 타지 않았을까? 어린 애들은? 뭐 34세 정도가 되는 그런 선비들이 타시진 않았겠죠. 어린 아이들은 탔을 것 같아. 자, 그네로 가장 높이 오르고 싶은 마음도 들어있지만 이렇게 남이 나보다 더 높은 경지에 오를까 하는 어떤 화자의 마음이 숨어있는 거죠. 이건 숨은 뜻이에요. 숨은 뜻. 이건 숨은 뜻이고 이뤄낸 뜻은 당연히 뭐야? 부딪힐까봐 두려운 거죠. 부딪힐까 두려울 수 있고 남이 나보다 더 높은 곳에 가는 걸 경계하는 거죠. 이해됐죠?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왜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인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엽 뭐예요? 첨가하는 악곡입니다. 이런 뜻 정도라고 음악 용어라고 했어요. 샤곡 샴샴 샤곡 샤곡 샴샴 뭐래요? 샥샥 여러분 절삭기 알죠? 절삭기 그치? 삭이 깎아내는 뜻이야. 옥이 뭐야? 옥을 깎아서 만든 손 같다는 뜻이야. 그럼 무슨 뜻이야? 곱고 진짜 반짝반짝하고 빛나는 너무 예쁘고 고운 손 아니에요? 비슷한 거 뭐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섬소목수 들어봤어. 섬소목수. 아이고 섬소목수. 이게 여기서 온 거야. 곱고 부드러운 그런 손. 알겠니? 그런 손 섬소목수라고 해. 옥 같은 손. 샥샥 옥시면 뭐냐면 샥 갈아냈어. 옥을 갈아가지고 만든 곱고 보드라운 그런 손이야. 알겠니? 그러면 샹슈 샹슈 이 쌍
몇 개야? 아, 쌍수 아니야? 손이 몇 개야? 2개. 2개잖아. 짝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 쌍수라는 건 이제 좀 쌍을 이루고 있는 뜻이야. 근데 왜 샹슈라고 읽어? 중국식으로 읽어서 그래. 중국식으로. 쌍슈, 샹슈. 우리도 왜 이거 참 되게 창피한 얘기긴 한데 영어를 할 때 최대한 네이티브처럼 막 말하려고 학원을 막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얼마 전에 내가 그 뭐지? 선배 중에 무역하는 선배 얘기를 듣는데 되게 웃긴데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웃긴데 우리가 살아가는 바이오면 우리가 갑인데도 영어를 막 되게 유창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되게 웃기지 않니? 걔네들이 우리나라 말을 해야지 우리가 팔아주는 건데 그러고 보내 본인이 선배가 영어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여기는 그 당시에 중국에 대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에 가깝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샹슈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첨서 목수를 이렇게 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치? 그러면서 후슈동유 후슈동유 뭐야? 서로 어울러서 그 손을 잡고 노는 모습. 자, 후슈가 뭐냐면은 손을 잡고 서로 어울리는 거야. 이게 손을 서로 잡은 다음에 잡고 이게 한 가지 동료나요? 같이 노는 거야. 놀유자야. 그러면 이거는 어떤 학문을 자랑하거나 학식을 자랑하는 내용은 분명히 아니죠. 그죠? 그럼 그 당시에 뭐 하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놀았던 거. 풍류를 자랑하는 거야, 풍류. 귀족 문화. 그는 노래한 거를 보여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1, 2점하고의 어떤 차이점은 그나마 뭐가 있어? 뭘 안 했지? 단순 나열을 안 했지, 단순 나열. 드디어 단순 나열이 사라졌어. 그지? 그래서 다 단순 나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물론 여전히 한자어가 많긴 많지만 그래도 앞의 내용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나라 말을 쓰고 있죠. 혁오시라, 미로시라 막 이런 거, 그치? 이런 거는 우리나라 고유의 말이니까 글위, 막 이런 거, 남, 뭐 이런 것도 다 우리나라 말이야. 그래서 앞에 비해, 앞장에 비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의 아름다움. 우리말만 사용한 거 아니라 우리말 사용이 상대적으로 많아. 1, 2장에 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각적인 묘사. 감각적 표현들이 있죠. 그리고 동적인 묘사가 있어요. 움직임이 막 드러나고 있어. 세계만 막 얘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기서 정말 지금 그네를 타고 있고 그네를 메고 있고 막 이런 장면들이 연상이 되는 그런 동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특징입니다. 됐죠? 외우지 마요. 외울 필요 없어. 구조만 파악하면 돼. 그리고 경기체가의 특징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만약에 내신으로 나온다면 그때는 일부 외우셔야 되겠지만 이게 내신으로 나올 확률도 되게 낮아요. 잘 안 가르쳐 학교에서 굳이. 근데 이걸 왜 가르쳐 주냐면 우리는 이 단원의 목표가 고전 시가를 한번 흐름을 쭉 보는 거고 각각의 장르의 특징을 이해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가르쳐 드린 거예요. 자, 1번. 윗글의 내용을 통해 떠올릴 수 있는 장면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네, 그죠? 임금은 등장하지 않아요. 자기가 보고 싶다고 막 하면 안 돼요. 자, 2번. 2번 보자. 윗글의 특징을 바르게 이해한 거. 자, 첫연과 끝연을 대응시켜는 뭐만 하는 거예요? 첫 연과 네?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키는 거 우리가 수미상가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념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그걸 찾아보면 되는데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키는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가는 날려야 돼. 나 음보의 후렴구 등을 활용했나요? 몇 음보, 3음보, 위 경계 어떠하고 후렴구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맞는 거야. 그러면 3, 4번 중에 답이 있는 거예요.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통해 어조의 변화. 어조의 변화가 있어요. 계속 자랑하고 있죠. 자, 내용상 특징. 미질세계. 미질세계 없어요. 지식과 풍류도 과시하는 괜찮죠? 그 다음에 실제 어쩌조사건 있어요? 딱히 실제 어쩌조사건은 없어요. 자, 3번 갑니다. 3번 이거 아닐 것 같네. 미안해요. sorry. 잘했지만 그래도 위 내용을 참고해서 윗글을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해 봅시다. 한림별공은 고려 고종 때 지어둔 노래로 무신의 집권과 몽고의 침입으로 나라 안팎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심했대.
자, 세력을 잃은 문인들은 아까 선생님 잠깐 언급은 했어요. 일반적으로 다 자연 속에서 현실적인 삶을 살았고 무신들과 영합한, 즉 거기하고 이해관계를 같이 해갖고 그 안에 딱 붙어있는 문인들은 무신들도 또 정권을 잡고 나라를 꾸려가려면 필요할 거 아니야, 그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필요할 거 아니야, 그지? 자신들의 독서와 학문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면서 귀족 계급의 문화를 꽃피웠다. 하지만 이들의 학문적 열정과 풍류는 점차 퇴폐적이고 행락적으로 흘러갔다. 퇴폐적이라는 것은 당연히 풍속이 좀 세하고 문란해지는 걸 말하는 것도 있지만 플러스 알파로 뭘 기억하시면 좋겠냐면 사회적 문제나 사회적 현실과는 상관없이 자기만의 리그를 가는 거야. 자기들 좋은 것만 하는 거야. 그런 것도 퇴폐적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삶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 그 당시 사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몰라 난 내 거 할 거야, 난 그네 탈 거고 난 책 볼 거야, 장난 아니지 막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런 걸 우리가 퇴폐적이라고 표현해요. 자, 이러한 문인들에 의해서 지어진 노래가 한림별곡이다 그랬습니다. 1번, 그렇다면 이 글을 지을 수 있었던 그 문인들은 무신에게 영합했던 그 당시 실권을 잡고 있었던 문인들이겠네요. 맞죠? 2번, 문장이나 독서에 대한 내용은 당시 문인들이 품었던 자부심, 맞죠? 지적인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은 끊고 과거의 영감을 되찾으려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은 세력을 확장을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애들이야. 지금 현재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대를 타는 광경은 당시 귀족계급의 문신들의 향락적 삶을 반영된 것 맞죠? 1장과 2장에는 당시 문인들의 학문에 대한 열정, 8장에는 풍류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맞아. 괜찮죠? 자, 기억과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앞에서 제시된 구체적 내용을 집약하고 있다. 뭐죠? 시험 장소의 경치. 기억 부분. 시당, 그지? 시험 장소의 모습을 집약하고 있고, 그 다음 이 니은 서리적 표현을 통해 강한 긍지와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다. 그쵸? 그래서 이거 서리적 표현을 위한 영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이거 당연시 어쩌고저쩌고. 과거의 삶과 달라진 현재의 화려한 삶? 그냥 뭐야 이거? 책 이름이야? 알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거 공부 안 하고 본다고 생각해봐. 미치는 거야. 자, 리을. 화자가 경소년에게 요청했죠? 그 다음에 미음. 참 좋지 않습니까? 이 경기 어떠하니꼬는 이 경치 어떻습니까?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대박이지 않습니까? 좋겠지 메롱 이런 거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자, 또 잠깐 쉬었다가 문법 마무리할게요. 문법표요? 문법